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솔레오입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 기본 덱 강의 마지막 시간, 흑마법사 시간인데요. 항상 그렇듯이 영웅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마법사 영웅력, 피해를 입는 대신 카드를 뽑습니다. 이 카드를 뽑는다는 거는 그 어떤 카드 게임에서도 최상위 어떤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카드를 드로우하기 위해서는 그 드로우를 하기 위한 카드를 이제 드로우 카드라고 하는데, 그런 드로우 카드를 좀 더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법사의 신비한 지능 같은 카드나 아니면 공룡 카드의 노은 발명가 있죠. 그런 드로우를 도와준 카드를 한 장 뽑는 카드를 이제 드로우 카드라고 부르는데, 흑마법사는 그런 카드를 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로우가 되죠. 좀 이제 게임이 장기전으로 가다 보면 카드 수가 부족해서 마나 코스는 굉장히 많은데, 마나 코스는 굉장히 많지만 카드 낼 게 없어서 이제 밀려서 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 흑마법사 영웅력은 그 단점 완벽하게 보완하죠. 이 생명력 2를 깎는다는 건 사실 이 드로우 한 장 보는 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많이 카드를 뽑아서 그걸로 전장을 장악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흑마법사의 카드 구성은, 자, 지금까지 사냥꾼의 덱 구성이 지금까지 가장 가벼웠었는데요, 흑마법사 덱 구성 그보다 더 가볍습니다. 뭐 물론 6코스 하수인이 있기 때문에 1코가 굉장히 많습니다. 1코가 공허방랑자 2장, 영혼의 불꽃 2장, 그리고 필멸의 고리 2장, 이런 식으로 덱을 최대한 가볍게 구성해요. 그러니까 보통 덱을 짤 때 무거운 카드를 넣어야 되는 이유는 뒷심, 그러니까 약간 무게감을 어떻게 실어주기 위해서인데, 덱에 가벼운 카드만 넣게 되면은 힘이 빠져버려. 왜냐면은 가벼운 카드는 한 장 가치, 그러니까 카드 한 장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떤 카드 한 장의 파워만을 생각했을 땐 역시 코스트가 높은 이런 무거운 카드들이 더 좋지만, 이걸 또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1, 2턴 초반, 2턴, 3턴에 내가 아무것도 하수인을 내지 않다 보면은 그냥 맞다 끝나는 일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나 코스 분배를 적절하게 섞어주어서 해주는 게 중요한데, 흑마법사 같은 경우 영웅력이 들어오다 보기 때문에 굳이 무거운 카드, 그러니까 7만화 이상의 카드를 넣지 않아도 이렇게 가벼운 카드들로만 구성을 했을 때 영웅력으로 드로우를 통해서 그 어떤 다른 직업이 갖고 있던 단점, 그러니까 굳이 무거운 카드 넣을 필요가 없어요. 가벼운 카드를 많이 내면 되니까, 대신에. 그렇죠. 왜냐면은 드로우가 되니까. 그러니까 가벼운 카드는 많이 낼 수 있다는 대신에 카드 소모가 많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덱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직업 같은 경우에는 그걸 채용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드로우가 카드를 뽑는 그 드로우량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흑마법사 같은 경우는 이 영웅력 기본 능력 자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드로우를 통해서 가볍게 가능한 것이, 가볍게 덱을 이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초반 손패가 잘 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턴 3턴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냥꾼, 뭐 무슨 직업을 하든 초반에 뭐 랩터나 수액괴물 또는 민물하고 이런 카드가 잡히지 않게 되면, 이런 카드 잡히지 않게 초반에 놀아야 되죠. 그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턴을 넘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한테 필드 주도권을 뺏기게 돼요. 하지만 이 흑마법사의 능력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가벼운 카드를 많이 넣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웅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초반에 주도권을 가져오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덱구성 드로우라는 그 영웅력 때문에 덱구성 자체를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뒷심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가벼운 카드를 넣어도 저는 그냥 드로우를 보고 더 많이 깔면 되는, 그러니까 한 장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장, 2장, 3장 내서 그거를 보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흑마법사는 지금까지 덱 중에 가장 가벼운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영웅 능력은 카드 게임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영웅력이랄 수 있습니다. 플레이법은 이제 게임을 통해서 이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직업은 드리드네요. 1만화 카드. 네, 다른 직업은 다 넣자. 1만화 13 도발이라는 옵션이 있고 굉장히 좋은 옵션이기 때문에 1만화 2만화 이렇게 들고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1만화에 공호방을 내고 2만화에 민물하고 내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1코 1사면 상당히 강력한 하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도발까지 붙어 있으니까. 상대방은 무슨 카드를 낼까요? 넘겨줬고요. 이런 식으로 쭉쭉 필드를 까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냥꾼 같은 경우는 3턴에 할 게 없으면은 3턴에 예를 들어 할 게 없다 하면은 이제 그냥 상대 본체 2데미지 넘겨야 되지만 흑마법사는 다음에 낼 카드를 드로우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고가 생긴 것 같고. 하지만 지금 영웅력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수인을 계속해서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드를 잡는 거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드로우는 할 게 없을 때 보세요. 할 게 없다. 그럼 드로우를 보고 할 게 있으면 계속 하수인을 깔아주셔야 합니다. 주도권을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주도권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아까 상대방이 1000벌을 이용해서 1데미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3데미지를 줘서 민무라고 잡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상대방의 뭔가 클릭미스라던가 아니면 뭔가 미스플레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강력한 36 하수인. 이번에 할게 민무라고 낼 거지만 그러면 드로우를 먼저 보죠. 이렇게 민무라고를 내고 공격력에 맞게 이득교환 역시 이득교환 철저한 이득교환 계속 살려가면서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교환 철저한 이득교환을 통해서 필드를 장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돌주먹 5를 내고 전 가만히 있을게요. 이 친구는 방어도가 3 이상이 아니면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공격을 못할 거라 생각하고 그냥 돌주먹 5로 잡아먹는다 이런 선택지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격 못하니까 그러면 저 친구는 지금 우리가 공격할 필요가 없고요. 두 가지 정리해주고 돌주먹으로 하나 더. 이 친구 공격 못하니까 굳이 우리가 정리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 식으로 하신을 쭉쭉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신을 쭉쭉 깔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도발부요.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교환을 좀 해줘야겠네요. 얘는 가만히 있고 4만화 수인 2개 내준 게 좋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굳이 공격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괜히 정리가 되기 때문에 오케이. 만화 수정 뭐 먹었고요. 육성을 통해서 만화 수정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옥불 정령을 내줌으로써 체력이 1 낮아졌기 때문에 교환을 해주고요. 영능 역시나 하수인 계속 깔아줬고 영능 누르는 것보다는 계속 하수인을 깔아줘야 합니다. 일단은 초반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급소성장은 이제 10만화에 사용할 경우 드로우를 못 수 있게 해준다. 왜냐면은 10만화 때는 만화 수정 얻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체력을 좀 올려주네요. 체력을 좀 올려주네요. 위협을 느꼈나봐요 이 친구가. 열심히 드로우를 보고 하수인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포의 지옥불정령 같은 거 나중에 광역 1뎀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안 내주고요. 또 우리 체력의 하수인들을 깎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얘 내지 않겠습니다. 필요할 때 내도록 할게요. 또 도발, 도발 카드를 소환하고 있고요. 위험하니까요.
이번에 또 효율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의 족불 정령 먼저 내고, 어둠의 화살과 영혼의 불꽃같이 깔끔하게 사용해주고요. 뚫어주고 계속 이득 교환 이런 식으로 계속 강한 하수인들을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덱은 꽤 과금을 많이 한 덱인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무럼니한테 까불지 마. 해양생을 정화해야만 해요. 이제는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체를 먼저 달려주도록 하죠. 제가 주도권을 완전히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필드 차이가 지금 엄청나게 나는 게 보이죠? 제가 지금 필드 주도권을 완전히 갖고 왔기 때문에 저거를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어도는 괜찮아요. 어차피 정리하지 못한다는 거니까. 또 맞아야죠. 정리하지 못하면 결국 또 맞아야 합니다. 자연화 이렇게 위협적인 하수인을 정리해주는 모습이고요. 생명의 순환은 이제 공식들이다. 한번 열심히 또 정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다 자리가 되는 대로 사실 계속 내주도록 하죠. 그렇지, 공격하고. 자, 필드 주도권을 완전히 이런 식으로 흑마법사는 가벼운 카드를 많이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필드를 쫙 전개하는 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드로우가 좋기 때문이죠. 드로우를 통해서 굳이 무거운 하수인을 넣지 않아도, 강한 하수인을 넣지 않아도 더 많이 까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거 이 친구는 실수했죠. 잘못 때렸죠. 자, 잘도 호락호락하게 다가주기. 제가 잘도 호락호락하게 잘도 당해주겠습니다. 제가 계산해볼까요? 1, 2, 3, 4 체력이 16인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까지 나오니까 그럼 이거는 이 친구를 정리해주도록 하죠. 정리해주도록 하고 태양샘 성직자 버프를 발라서 분산 투자 이렇게 분산해서 해주세요. 투자는 자리가 없으니까 하나 교환을 해주고 또 자리를 만들어서 더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정리해주도록 할게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쭉쭉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전개하도록 하죠. 전개 카드가 얼마 없다. 쭉쭉 전개해줌으로써 못 버티고 자기 혼자 자살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거운 하수인이 많이 없어도 흑마법사는 드로우를 통해서 가벼운 하수인 여러 개를 내는 걸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틸성 있는 플레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다른 직업들보다 가벼운 카드를 많이 넣어놨고요.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시죠. 네, 두 번째로 만나볼 직업은 마법사네요. 후회하게 해드리죠. 이 코스 카드 후공이기 때문에 이 코스 카드 두 개를 들고 와서 동년속 이만할 수 있는 거 또 이만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한번 전개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2코 3코 아 좋네요. 쭉쭉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쭉쭉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동년속 이만 여기서 중요한 게 마법사 상대로 얘가 별로입니다.
법선 이 친구 2일짜리 1일짜리 나오는데 2일짜리 영웅 능력 한 방에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손해가 커요. 그래서 안 내준 게 낫고요. 그럼 저도 수액괴물 하나 더 내고, 이건 민물하고랑 수액괴물이 있는데 수액괴물 내고 본체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태양생 섬집자의 버프를 바른다고 해도 어차피 교환 각이 나오거든요. 교환 각이 나오기 때문에 맞춰보겠다. 하나 맞췄네요. 이거는 가시덤불 사냥꾼 내고, 이거는 교환을 해주도록 하죠. 왜냐면은 수액괴물이 1일짜리 멧돼지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1일짜리 멧돼지 이득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우를 보는 건 상관없죠. 이렇게 한 턴을 필드를 쉬게 됐지만은 이제 주도권 저한테요.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체력을 버티는 건데 이런 카드는 좋지 않습니다. 이런 카드는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결국 필드 교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건 체력을 4 딱 보호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역할이. 그래서 이런 카드는 좋지 않습니다. 한 턴 버틴다고 필드가 뒤집힌 게 아니거든요. 화염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네요. 코스 맞춰서 3만 하수인에다가 2만 하수인 민물하고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7만 하면은 불기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교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불기둥에 다 정리되죠. 여기서 불기둥 맞으면은 필드가 뺏겨버리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반드시 교환을 해주셔야 해요. 그러면은 어둠의 화살을 하나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하고 교환을 해주고 나머지 본체 볼게요. 그럼 불기둥을 써도 전 다시 깔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물의 전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제가 불기둥을 맞으면은 필드가 뺏겨버리게 됩니다. 지금은 불기둥을 맞아도 제가 하수인을 먼저 깔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먼저 깔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생진망패대가보다는 약간 가벼운 느낌으로 노은발명가의 태양생자 버프 요 정도로 가보도록 해요. 약간 가벼운 느낌으로. 어차피 얘를 내도 화염구에 준 게 똑같아서 지금 4-6이 되나 3-5가 되나 화염구에 준 게 똑같아. 오케이. 얼음화살을 써놓는 모습이네요. 그럼 이 친구는 다음에 정리한다는 거니까 저도 하수인을 이거 생진망패대가는 먼저 내고 영혼의 복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버리면 아까우니까. 오케이. 그럼 교환하고 또 랩터 내주고 이런 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불기둥.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불기둥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 깔면 됩니다. 예. 아낄 게 없어요. 다 4장이지만 저는 영웅력을 통해서 드로우를 볼 수 있는 흑마법산이기 때문에 쭉쭉 계속 드로우 되는 대로 쭉쭉 깔아주면 됩니다. 카드 효율은 마법사가 좋지만 저는 그거를 물량으로 극복하면 되는 겁니다. 변인가요? 화염구. 얼음화살까지 써서 깔끔하게 정리해준 모습입니다. 가마솥. 저 카드는 별로 좋지 않아요. 0사짜리는 필싸움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수인을 쭉쭉 전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격이 0이기 때문에 필드 싸움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변이. 역시나 예상했던 변이. 그래서 저는 상대가 카드를 한 장 들어볼 때 저는 이제 2장을 들어보기 때문에 비밀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폭발해론 먼저 생각을 해서 먼저 내보고 거울상이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상으로 이 공포의 지옥불 영역을 뺏기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이죠. 신비한 화살을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 이건 뭐 하나 교환 되겠네요. 때려놓으면 저야 고맙죠. 저는 필멸의 고리를 먼저 사용을 해보고, 아니다, 그냥 영혼의 불꽃을 쓰겠습니다. 왜냐면 이걸로 감아서 되게 효과가 발동하기 때문에 먼저 영불로 그냥 정리해주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정리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드로를 봐서 뭐 먼저 때리는 상관없겠네요. 왜냐면 어차피 전 지옥불령 낼 거기 때문에 하고, 이거는 본체를 들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상대가 교환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상대방이 압박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상대방의 본체를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톰민드 용사. 어차피 이거 잡아야 돼요. 이 친구는 압박을 느끼게 되면 어쩔 수가 없죠. 마법사 화염구를 다 썼기 때문에 제 본체 체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계속 몰록 야타쿠 내고 제가 먼저 본체를 치도록 하죠. 자, 먼저 본체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정리하게 될 거예요. 압박을 느낀 건 지금 상대방 쪽이기 때문에 얼음 화살이 나오면 죽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하지만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밀. 비밀 카드는 괜찮습니다. 네. 서리바람 선을 또 거울상일 수 있으니까 민무락을 먼저 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서리바람 선을 내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거울상으로 서리바람 선의를 가져갔다면 제가 질 수도 있었겠네요. 제 계산은 정확해요. 네, 또 강한 하수인 하나 내준 모습이지만 이 친구는 상대방 이걸 하나 정리하고 이거 둘 중 하나밖에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킬각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둘 다 정리할 수 없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체를 공격하면은 자 이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흑마법사는 약간 가벼운 덱이기 때문에 뒷심이 약간 떨어져요. 그래서 타이밍 잡아서 오히려 우리 쪽에서 본체를 공격해주는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필드 주도권을 가져온 다음에 말이죠. 세 번째로 만나볼 지금은 주술사네요. 주술사. 1마나 2마나 하수인. 3마나 하수인을 굳이 찾지 말고 그냥 2마나 하수인을 하나 그래도 다 갖고 가보죠. 네, 3마나 하수인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1마나 하수인 내고 2마나 하수인 내고 3마나 하수인 안 나오면 그냥 2마나 하수인 또 내고 이런 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공허방랑자 1코스 1-3 굉장히 좋은 스탯입니다. 동전 쓰고 2마나 하수인을 낸다는 건 코볼트 좀 이건 괜찮아요. 좀 붉은 랩터를 내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얘를 공격을 안 해주면 상대방이 불꽃의 토템을 내서 이득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체력을 깎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불꽃의 토템을 내서 이득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더 손해봤네요. 이러면 그 불꽃의 토템도 있었네요. 이러면 때려놓기 잘한 게 되고요. 결과론적으로 저는 랩터를 통해서 불꽃의 토템이랑 한번 교환을 노려보도록 하죠. 불꽃의 토템 하나 더 나왔네요. 한 발이면 충분하죠. 그럼 저는 하나 잡아주고 생지망패 대가를 내주도록 하죠. 저번에 설명드렸고 이제 불꽃의 토템의 어떤 위력적인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상당히 위력적인 이런 식으로 공격 일자리를 3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득 교환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의 토템을 빨리 잡아줘야 돼요. 빨리.
그렇게 되면 저는 그냥 5-2짜리 하수인 교환을 해주고 공허 방랑자와 생리방패를 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를 빨리 잡지 못하면 제가 계속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손해 별로 안 본 편이에요. 돼지의 무기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힐트도 별로 상관없고요. 체력이 올라간다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영능을 누르는 것보다는 먼저 노은 반명가를 내서 2만 하수이 나올 수 있으니까 2만 하수이 먼저 나올 수 있으니까 내볼게요. 2만 하수이 나오면 내고 그렇죠. 그럼 내고 2만 하수이 나오지 않으면은 또 드로우를 보면 되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흥화법사는 가볍게 약간 덱을 구성하기 더 좋습니다. 가볍게 구성해서 스탠 하수인 하나보다는 이렇게 여러가지 많이 깔아주는 게 더 좋아요. 오 아주 좋은 카드네. 그러면은 딱 어둠의 화살과 이 고리는 마지막에 쓰는 게 좋죠. 피해를 1줍니다. 이 피해로 하수인이 죽으면 카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써줘서 카드를 뽑는 것까지 가이사모 사냥꾼까지 깔끔하게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돌좀 오보고 나가면 될 것 같고 또 똑같이 2만 하수인이 붙어주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벼운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야 좋네요. 아주 잘 나왔네요. 그러면은 이거 내주고 지금 손패가 없기 때문에 원래 영혼의 불꽃을 쓰려면은 패 한 장을 버려야 하지만 지금은 패 한 장을 버리지 않아도 1코스에 4데미지. 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영혼의 불꽃 같은 이런 카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또 가볍게 짜주는 거 좋습니다. 먼저 카드를 다 내고 영혼의 불꽃을 쓰면은 버리는 게 없기 때문에 완전 이득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게 되죠. 네. 드로우를 먼저 볼까요? 할 게 딱히 없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굳이 뭐 이거를 아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아낄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써주도록 할게요. 네, 해주고 정리해주고 항상 필드 정리를 우선시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턴에 킬각이 나오게 되겠죠. 네, 자연스럽게 킬각이 나오게 됩니다. 가볍게 승리를 가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술사를 저번에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의 불꽃의 토템을 빨리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내가 주술사를 할 때는 내 불꽃의 토템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안 잡으면 서로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어떤 둘 중 하나를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흑마법사는 덱 구성을 가볍게 하는 거 좋습니다. 드로우가 뒷받치게 되기 때문에 굳이 센 하수인을 내는 것보다는 약한 하수인을 여러 개 내도 괜찮고 그리고 약한 하수인을 여러 개 넣음으로써 초반에 2코스 3코스 나올 하수인을 좀 더 높일 수가 있죠. 1코스까지 있고요. 1코스 2코스 하수인에서 초반에 좀 더 힘을 실어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후반까지 흘러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볍게 흑마법사 영웅 능력과 같이 활용을 해서 아까 마법사와의 싸움에서 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체력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웅 능력, 그러니까 생명력 전환, 이 흑마법사의 영웅 능력, 생명력 전환, 이 이름이 생명력 전환이에요. 이걸 계속 과감하게 사용을 해줬죠. 예. 왜냐하면은 화염구 다 썼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화염구를 정리하는 게 다 썼고 그 다음에 화염구가 없기 때문에 저는 거의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체력을 이깎아가면서도 카드를 한 장 뽑아서 필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적과는 약간 다른 느낌이죠. 도적은 필드를 잡기 위해서 내 본체 체력을 쓰는 거고 물론 뭐 결론은 둘 다 필드 잡기 위해서지만 이제 흑마법사는 내 카드를 드로우하기 위해서 가볍기 때문에 계속 카드를 계속 드로우해서 또 내주고 드로우해서 또 내주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난 물량으로 승부한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과감하게 영웅력을 눌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위험하다면은 때로는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도적도 흑마법사도 내 체력을 열심히 깎아서도 필드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결국 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눌러주는 걸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자, 드디어 이제 이 흑마법사를 마지막으로 기본 덱 구성은 어떤 기본 카드만을 이용한 덱 구성으로 이제 29까지 뭐 이제 오게 됐는데 뭐 좀 있으면 또 29까지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초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